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200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를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2008년을 뜨겁게 달군 국내외 10대 뉴스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서울경제TV의 김성수, 이현선 두 기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08년 국내외 10대 뉴스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200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경제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것을 속수무책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반대를 위한 100일간의 촛불 시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세계 곳곳을 강타한 무서운 자연재해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좋지 않은 소식들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건 첫 우주인 이소연 연구원의 탄생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가 화두가 됐던 2008년. 국내외 10대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올 한 해 벌어졌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연장선상에 놓이는 그런 일들도 있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공동으로 선정한 2008 국내외 10대 뉴스. 자, 먼저 국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국내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힌 것은 아무래도 주가와 원화값의 폭락으로 인한 시장 대혼란이 꼽혔습니다. 자,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올해 10대 뉴스로 떠올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울경제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뉴스의 밸류와는 관계없는 순서지만 가장 먼저 손꼽을 뉴스는 아무래도 주가와 원화 가치 폭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대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0월 24일 연중 최저치인 93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000포인트를 내주었습니다. 작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2064포인트와 비교하면 무려 54%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또 지난해 연말 704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도 올해 3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쳐 5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가의 하락 속에 지수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예년에는 8차례에 불과했던 사이드카가 올해는 무려 45회나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사이드카가 강만수 장관의 전용차가 아니냐, 또는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은 사이드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혹시 임동석 앵커께서는 갈치 계좌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치 계좌요? 예. 주로 갈치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계좌인가요? 농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나 80%에 이르다 보니까 네. 4분의 1 토막난 계좌를 갈치 계좌라고 비유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4분의 1 토막. 예. 예. 또 반토막 나는 계좌를 갈치와 비교해서 고등어 계좌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원달러 환율은 11월 24일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513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1,250원대로 거래를 마쳐 작년 연말보다는 무려 323원이나 올라서 원화 가치 하락률이 25.7%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건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화 유동성 공급과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으로 인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가와 원화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요. 자, 과연 떨어진 것은 이것뿐일까요? 자,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값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뉴스가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큰 침체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함께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화두는 가격 하락과 미분양 아파트 속출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이어지고 시중금리가 8%대까지 급등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끝물을 추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25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락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버블 7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용인 등 이 같은 버블 7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네. 이러한 하락세가 전국 부동산 가격 폭락을 주도한 셈입니다. 실제로 용인 지역 가격 하락폭은 무려 45%에 달하는 등 끝모를 추락세를 1년 내내 이어갔었는데요. 또 강남 역시 정부의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8억 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청약 시장은 제로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분양한 총 435개 단지 중 4분의 1을 웃도는 114곳에서 청약 경쟁률이 제로라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수도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각종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얼어붙은 청약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그 경기 급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들을 또 많이 쏟아냈는데요. 자, 2008 국내 10대 뉴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연이은 그 경기 부양책들이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인하했던 소식입니다. 지금 12월이죠. 그 1%포인트라는 사상 최대폭의 금리 인하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역대 최저치인 3%로 지금 기준금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양책들을 좀 살펴보면요. 감세안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상 최대 규모로 감세를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 규모가 2009년 기준으로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가 감안된 것, 그리고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추가 감세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세해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SOC 예산도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3조 4천억 원이 잡혔고요. 65%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노력들이 2009년 새해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나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전 세계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금융 위기가 이제 실물 경제로 옮겨붙으면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고용인데요. 네. 지금 1분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만 명씩 늘었던 일자리가 10월하고 11월 집계를 보니 1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고용 대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1%
2%를 기록한다면 마이너스 고용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10대 뉴스 다섯 번째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으로선 첫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 하나만큼은 좀 반드시 잘 챙겨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얹힌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네.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머슴론을 내세우며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소영 또는 강부자 등 이른바 인사파동을 몰고 와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또 MB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로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요. 또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17대 당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던 의회 권력을 4년 만에 보수 진영으로 되찾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들이 경제 위기로 인한 그런 어두운 소식들이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급냉하면서 개성공단의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전격 퇴진이 있었죠. 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 시위 확산이 있었고요. 자, 그 밖에도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 모두 2008 국내 10대 뉴스 안에 들었습니다. 자, 이 10대 뉴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눈에 띄지만 뭐 새로운 그동안에 세계에서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일궜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어떤 편법 상속 논란으로 인해서 경영 일선 전면에서 퇴진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광우병 파동을 해서 촛불 시위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크게 표출된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이런 그 불거지는 사건들보다는 평탄하게 온순하게 흘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8년 해외 10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외 10대 뉴스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미국발 경제 위기의 확산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최대의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진원지가 미국이었다는 것이 최대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은행들 간판급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죠. 5월에는 베어스턴스 그리고 9월에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메릴 린치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은행 자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지금 S&P 지수 40%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들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월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서 30년대 이후로는 최악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5%까지 추락을 했고요.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같은 경우는 8% 성장이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전 세계에서 어떤 금융권을 대표하던 그런 대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주인들이 손바꿈하거나 그런 큰 변화들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 변화와 어려움의 진행 중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또 2009년 새해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좀 마무리되면서 극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앞에서 이끌고 깃발을 잘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내거는 이가 또 필요할 텐데요.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러한 그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으로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영화에서나 이게 봤지 첫 그 유색인종 흑인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제 생에서 이게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기 미국 독립을 쟁취한 지 232년 만에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일부에서 낯설기만 한 풍경일 텐데요. 네. 미국 국민들은 그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흑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이 배경에는 그 경제 위기가 그 불러온 기존 질서에 대한 미국인들의 회의감이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그 변화와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오바마가 검은 케네디라고 불리면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 해결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데요. 내년 20일 취임하는 오바마는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그의 양 어깨 위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뭐 강력한 리더십과 또 올바른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주려고 믿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다음으로 2008년을 뜨겁게 달군 해외 10대 뉴스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을 펼친 것인데요. 국내 10대 뉴스에서 꼽았듯이 우리 정부 역시 금리를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고 또 앞으로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놓여 있는데요. 자, 그 제로금리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유례 없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FRB가 0에서 0.25%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제로 금리를 선언을 했고요. 미국 외에 일본도 0.1% 내렸고 유로존도 2.5% 낮추고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무려 5차례나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리 인하 카드가 이제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돈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래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동안 상당히 이제 고금리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한 개인으로서는 뭐 집을 산다, 뭐를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자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 기간이 상당히 짧지는 않았었는데요. 각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우리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상당 부분 낮춤으로써 이런 부담들이 그래도 조금씩 완화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로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 해외 10대 뉴스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가운데 네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0대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상당히 힘든 지경으로까지 내몰렸고 이미 문을 닫은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게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그 미국의 자동차 빅3 이렇게 큰 회사까지도 이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릴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 산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가 파산 지경까지 내몰릴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의 수모는 전 세계의 여파를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았는데요. 판매 부진이 심각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정부에 구제 구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미 상원의회에서 구제 법안이 거부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빅3의 CEO가 전용기를 탄 채 그 구제 금융 요청하러 갔다는 걸로 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그 147억 달러라는 구제 금융을 받아 생명줄을 유지하기도 했지만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경영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장기 생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큰 기업인 미국의 자동차 빅3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업계 역시 상당히 그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 현실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요. 그렇죠. 각종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 경기 위축으로 전이가 되면서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대형차 위주로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예.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자꾸 가파른 감소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그 지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차를 사는 것을 상당히 주저를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그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뭐 쌓이는 재고량만 해도 한 106만 대 정도라고 하던데요. 3.9개월치 분량의 재고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현대 기아차의 그 출고장에 쫙 차들이 그 출고되지 않은 채 그 쌓여만 가는 그 모습의 한 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한 장의 사진이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과 지금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금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본 기억도 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거겠죠. 자, 2008 해외 10대 뉴스 중 5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그 유가 때문에 참 힘들어하셨죠.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차 몰고 다니기가 참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로 웬만해서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그랬던 그 유가가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그 유가가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무려 77%나 이것도 갈치토막이네요.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현재 다시 30달러 선대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드라마틱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한 해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널뛰기 그리고 뭐 가장 최고의 롤러코스터라고 네. 하면 아무래도 국제 유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치는 2월에 기록했던 147달러, 배럴당 147달러였고요. 최근에는 이게 33달러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유가가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 같은 신흥국의 그 수요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그 투기 자본이 가세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천정부지로 네. 그 치솟았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내놓았던 전망치가 200달러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하지만 9월에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것이 금융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급감하면서 줄기 시작했습니다. 오펙이 사상 최대치인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은 2004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유가 급등락이 올해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뉴스로 꼽힐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배럴당 40달러 전후로 지금 떨어진 유가가 내년에는 한 평균치가 60달러 선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런 전망치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급등락 장세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운영이 되는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딱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기름값이 리터당 한 80몇 원인가요?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까 웬만하시면 오늘 좀 자동차에 기름 꽉꽉 채워넣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시면은 알뜰 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밖에도 2008 해외 10대 뉴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지 딱 30년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자연재해가 유난히도 크게 발생했었죠. 중국 스촨 지방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뭄바이에 테러가 발생해서 171명이나 사망을 했었죠. 네, 그 밖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허리케인 등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큰 그 희대 금융 사기 사건이 연말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메이도프가 저지른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여기 끼지는 않았지만 문바이 테러로 인해서 한 171명이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에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도 분쟁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다치는 그런 일이 현재 또 진행 중이라는 것도 10대 뉴스에 끼지는 않았지만 그 못지않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참으로 힘겨웠던 2008년 한 해였는데요. 돌아보니까 좋은 뉴스보다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기자께서는 어떻게 지난 한 해를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국내 주요 뉴스의 10대 뉴스를 꼽았는데요. 네. 국내 주요 100대 뉴스를 꼽는다면 서울경제TV 개국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11대 뉴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참 저희가 서울경제TV를 이렇게 개국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크게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자, 2009년도에는 조금 전에 김성수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대 이슈 안에 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선 기자께서도 정리를 해주셔야죠. 예, 올해 10대 뉴스는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내년에 새해 뉴스, 한 해의 뉴스를 꼽을 때는 10대 뉴스에 좋은 뉴스가 더 많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 한 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를 아주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굉장히 좀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내년 바로 이날에 또 2009년 10대 뉴스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할 텐데요. 자, 내년 이 시간에는 뭐 아무 주식이나 찍었더니 그냥 뭐 재산이 한 2배로 불었다더라. 뭐 이래저래 좋은 일들만 생겨가지고 웃느라고 한 해 진짜 정신없이 보냈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2009년 10대 뉴스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건강 가장 신경을 쓰시고요. 밝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